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찾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손수 차리는 소박한 밥상에서 매일 밤 행복을 찾는 밥상 차리는 시인 오인태 씨입니다. 남해에서 직접 공수해온 문어와 호박 그리고 시금치를 갈아 넣은 수제비 반죽까지 하루 이틀 차려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1시간 동안 차린 소반을 카메라에 먼저 담습니다. 왜 지금 밥상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SNS상에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찍었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녁 밥상에 앉아 있든지 아직은 저녁을 들기 전에 시간이잖아요. SNS에 사진을 올려 많은 이들과 소통을 한다는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밥상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수저 한 벌, 밥 한 그릇. 단출하게 차려놓은 독상이지만 혼자가 아닌 식구들과 함께 먹는 둘의 밥상을 재현한 밥상이라는데요. 밥 한 그릇 먹으려면은 찬 두세 가지 국만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컸잖아요. 이 밥상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밥대라고 하잖아요. 밥대. 식구들이 어쨌든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 돌아오는 곳, 모이는 곳. 그래서 집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찾아온 밥상의 위기. 우리는 다시 밥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밥을 먹고 있나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은 새로운 문화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올해로 자취 4년 차인 고희원 씨도 나홀로 밥을 때우는 혼밥족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2인 배달이라 1인식으로 파는데도 요새는 되게 많아졌는데 그래도 좀 맛있는 거를 먹으려면 치킨도 한 마리 시키면은 혼자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먹고 그거를 남은 거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다 먹거나 남겨두면은 그걸 다시 데워서 이제 좀 아까우니까 좀 그렇게 먹는. 배달 음식도 해먹는 음식도 남기거나 버리기 일수. 다 먹다 남은 건데 조금 오래됐고 이것도 마늘도 조금 데꾸고. 그에게 식사는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때워야 하는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단 5분 간편하게 조리를 끝낼 수 있는 완제품들만 차고 넘쳐납니다. 대용으로 먹는 거긴 한데 굳이 식사 시간을 맞출 필요도, 긴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아도 쉽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희원 씨. 집밥 먹어본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지방에서 살다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자주 못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가도 뭐 외식을 하지 주로 집에서 또 하기는 또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우니까 또 외식을 또 자주 했거든요. 혼자 사는 법은 알지만 건강한 밥상을 챙기는 법은 모르고 살아가는 혼밥족들. 잦은 외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은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혼밥을 할 때는 이제 배달 음식 먹거나 이럴 때는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 자리들을 좀 자주 찾아다니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 줄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체중 준 거에 대한 운동을 좀 또 하기 시작했어요. 체중도 준 만큼 그래도 운동을 좀 해야 유지될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해가지고 최고치가 대략 한 120kg 정도까지 나갔었고 지금은 그래도 두 자리 96kg 정도 나갑니다 지금. 해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나홀로족은 520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들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2014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요. 하루에 2회 이상 혼밥을 하시는 분들은 혼밥을 전혀 하시지 않는 분보다 비만의 위험도도 높아지고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고혈압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혼밥이라는 것이 당장의 영양결핍뿐만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인다는 점에서 혼밥은 분명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곳. 매니저님 역대급이에요. 함께 모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1인 가구 전용 공용 부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들의 건강을 또 위해서 이런 주방 공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주방 공간을 좀 크게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소셜 다이닝.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이제 3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치를 통계를 좀 내보니까 한 800명 정도 청년들이 이용을 했어요. 마을 어머니들이 오늘의 조리 선생님인데요.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고민이던 희원 씨도 이곳에 온 뒤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41차인데 이 정도인데 100일차 되면 더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20몇 킬로 빼겠다. 한 30kg 빼죠. 30kg 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저는 재래신앙. 적어도 몰라서 못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식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조리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전수해줄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우둘두둘한 거는 좀 약간 늙은 거야. 우둘두둘한 게 없는 게 좋은 아니 거예요? 이렇게 봐봐. 여기 약간 노란색이 살짝 있잖아. 그건 조금 늙었고. 파릇파릇한 초록 그렇지, 색깔이 약간 좋은 거고. 연 녹색. 저쪽에 새송이 버섯. 행여나 놓칠세라 틈틈이 메모하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아직은 시장보다는 마트나 편의점이 더 익숙한 이들에게 식재료를 고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때우던 밥상. 오늘만큼은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차려보려 합니다. 엄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공유 부엌. 함께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먹고 또 함께 먹으면서 또 좋은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불고기 덮밥하고 그다음에 상추, 상추 겉절이, 그다음에 된장찌개. 고기 배우자. 그래야지. 혼자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한 밥상에 정성을 가득 담아보지만 의욕과 달리 조금은 서툴고 어설픈 조리 실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맞는 거 같아요. 요리 얼마 만에 해봐요? 저 요리를 하진 않아가지고 가끔 집에서 혼자 해먹을 때는 있는데 이렇게 한 거는 그래도 한 2년 반? 사실상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분위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푸짐한 음식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처음이란 두려움이 만든 벽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 친목을 다지는 공유 부엌. 감사한 한 끼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쉬운 게 없네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밥상에 올리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에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마주 앉아 함께 먹는 오늘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뭐 소불고기랑 밥이랑 된장국이랑 해봤는데 처음 해본 일이지만 또 되게 소상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뭐 기억에 잘 남고 내일부터라도 집에서 조금이라도 혼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차려서 먹을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원래 혼자 있으면 좀 더 우울해서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아도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계속 먹는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거를 이렇게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적당히 먹어도 되게 배부르고 그냥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몸의 허기는 물론 마음의 허기까지 가득 채워주는 함께 먹는 밥상. 소통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외로움이 조금은 달래진 듯합니다. 그럼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의 동반 식사율은 어떨까요? 조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줄곧 낮아지는 수치. 맞벌이하는 부모는 바쁘고 아이들은 학업에 쫓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보물과도 같은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곳. 바쁜 맞벌이 주부들이 공동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족을 위한 마을 공유 부엌입니다. 오늘 메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곰탕이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오전에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기본으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또 조금씩 요리해서 먹죠. 한 3일분은 돼요, 최소한. 3일분 정도. 네. 그럼 언제부터 이 공동부엌에 참가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지금 만 2년이 넘었어요. 지난 4월이 만 2년이었거든요. 바빠서 직접 챙겨주지 못해도 건강한 음식을 먹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식재료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데요. 일단 먹거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면 그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엄마들이 직접 조리하고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런 것을 좀 목적으로 이 공동복을 만들었어요. 5년째 한 공간에서 25명의 회원들이 매주 모이는 특별한 공간.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기를 실천하는 이렇게 반찬 만들기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가정 아이들 돌보는 아이 돌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괜찮을까? 안 모자랄까? 5개 하긴 했는데. 한 살림을 꾸리는 것처럼 손발이 척척. 어느새 서로의 집안 사정을 훤히 알 정도로 가까워졌다는데요. 아까 너무 그냥 막혀가지고. 각자 자신 있는 반찬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개발한 조리법과 손맛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한 가족 같다는 주민들. 우리 애들은 야채를 애가 셋인데 엄마가 야채를 안 해줘서 그랬는지 야채를 잘 안 먹었었거든요. 이제 공동부엌을 하면서 샐러드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제 분명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줄 때 가장 기분이 좋죠. 맞아요? 혼자선 하루 종일 걸렸을 조리 시간. 이번에 오이지랑 저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영양을 고루 갖춘 반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각자 미리 챙겨온 통에 담아내는 것으로 오전 부엌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편 학교에서도 사라져가는 밥상 문화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매일 아침 안 먹는 친구 손 먼저 들어보세요. 5만 원 정도인데요. 5, 6, 7, 8, 9, 10, 11, 12, 13명이에요. 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아무것도 안.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됩니다. 또 엄마가 뭐라고 안 하십니까? 가끔 먹으라고 하시는데 안 먹고 나올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안 먹는 친구도 있고 한 34%?
그리고 또 뭐 입맛이 없어서 아니면 늦잠 자서 시간이 없어서도 거의 32% 정도를 차지해가지고요. 대체로 시간이 없거나 뭐 입맛이 없거나 습관적인 친구들이 한 65% 정도 같아요. 출근 준비로 바쁜 부모님과 등교 준비로 바쁜 아이들의 아침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입니다.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바탕으로 한 이 교육은 아침밥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는데요. 이젠 습관화가 되어버린 아이들의 결식. 성장기 청소년이 규칙적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인지시킴으로써 학업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있고 먹고 나면 맛도 있고 끝내줘요. 친구끼리 만들어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집에서도 한번 또 만들어서 엄마 아빠께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식생활도 교육이 필요한 요즘. 귀로만 듣는 학습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아침밥을 만들어 먹는 소중한 시간. 그 아이들이 사실 이제 바빠서 요즘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끼니도 거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좀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이제 공부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살아갈 때도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학생들에게 잘 알려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밥 꼭 먹기로 해요. 가족 밥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라는 어떤 의식을 확인하고 또 부모나 어른들은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족 밥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이루고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밥상 문화는 변했습니다. 채소화가 오늘 정말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예전 시절 밥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잊혀진 둘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고추를 이런 거를 따보세요. 이렇게 고추가 이게 크잖아요, 보세요. 직접 만져보고 눈에 담는 도시의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뚱뚱한 거 많아요. 양호한 뚱뚱한 거. 이건 고추고 이거 상추고 곤드레. 어우, 그거 하고 먹어도 괜찮아요. 까만 거. 그냥 매워. 원래 고추 진짜 잘 먹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매운 고추거든요. 매운 고추. 이거 안 매운 거 먹어야 되는데. 어때요? 매워요. 왜 먹었어요? 그렇게 매워? 아이고. 하나만. 기분 안 좋다고 매웠죠. 얘들아 이렇게 블루베리. 해마다 이즈음이면 들밥 번개를 친다는 조정숙 원장. 이거 딱 원래 옛날에 우리는 밥상 앞에 앉아서 이 위계 질서가 섰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질서조차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바쁘니까 세상도 바쁘고 아버지도 엄마도 아이도 다 바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밥상에 앉아서 밥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예와 춤을 배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퇴조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녀는 보현산 자락에 위치한 폐교에 들밥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애들은 이런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애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게 뭐 애들 크면서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애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아마. 얘들아 이리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길인데 자연의 부산물을 모아 손수 만든 안전한 먹거리만 밥상에 올린다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된장이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3년 됐거든요. 4년째인데 농사지은 것과 자연이 준 선물로 다시 밥상을 차리는 일이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랍니다. 냄새는 지독한데요. 맛은 맛있어요. 약간 된장 맛이야 그냥 그게. 오늘만큼은 부모도 아이도 바쁜 일상을 잊은 듯합니다. 흔한 소시지 반찬 하나 없는 들밥 밥상.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최대한 덜 짜고 덜 자극적으로 버무린 산나물들이 조롱박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고즈넉한 산골의 점심시간. 이런 걸 처음 보셨죠 요즘? 네. 이웃하고 젊은 엄마들에게도 들밥은 생소합니다. 예부터 조롱박을 식기로 사용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밥을. 이래 가지고 밥을 이래 하면은 속도가 탁 맞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래 가지고 물에 익어 나갔어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햇빛과 수분, 그리고 흙 속에서 자란 농산물이 더해진 비빔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빠가 먼저 먹어볼게. 아빠가 먼저 드시고. 부모님은 오랜만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잠시 기다릴 줄 알 만큼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롯이 식사에만 집중합니다. 학교 앞에서 불량스러운 그런 합성 착향료나 이런 것들 들어간 거 먹고 사실 이렇게 몸에 두피 같은 것도 나고 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야채 좋은 정성을 들여서 키운 야채와 비벼서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가족의 행복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바른 밥상에서 나옵니다. 가족들과 숟가락 부딪히며 먹는 밥상. 들에서 사람들과 둘러앉아 먹던 밥상을 닮은 오늘. 가족들에겐 어떤 하루로 기억될까요? 모두에게 밥상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면서 몸에 좋은 걸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저는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이라고 해요. 내 삶의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죠. 따뜻함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밥상은 생명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무늬만 또렷해진 가족이란 이름. 하지만 모두가 함께 먹는 밥상에 대한 갈증은 여전합니다. 고된 하루 끝에 마주한 소박한 밥상이 때로는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을 전하고 마주한 사람으로부터 힘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